3년간 교제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한 30대 여성 박 씨. 두 사람은 박 씨의 부모님을 만나 결혼 승낙을 받고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결혼 날짜와 식장을 결정하고 신혼집과 혼수를 마련하는 등 결혼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던 박 씨. 그런데 결혼 날짜가 다가오는데도 남자친구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양가 상견례를 계속 미루는데요. 결국 상견례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된 두 사람. 그런데 결혼식 당일 남자친구는 아무런 얘기 없이 예식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까지 박 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며 박 씨를 위로했지만 박 씨는 남자친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요. 결혼식 당일 식장에 나타나지 않아 결혼을 무효로 만든 남자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 가끔 영화 보면 왜 결혼식에 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또 신부를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결혼식 당일날 신랑이 이제 나타나지 않아서 참 어디다 호소할지 모를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30대 여성의 사연이거든요. 네, 이게 다 그 영화 속의 얘기는 이제 주로 로맨틱 코미디죠. 예. 근데 이건 지금 현실에서는 완전히 비극입니다, 비극. 그런데 이게 좀 섣부르게 결혼 준비가 됐나 했는데 교제 기간이 3년이에요. 물론 처음에 결혼정보 회사의 소개를 통해서 두 사람은 만났어요. 그런데 교제를 2년 반 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서로 알만한 기간이죠. 남성이 여성에게 먼저 청혼을 합니다. 손편지를 쓰고 꽃다발을 주면서 프로포즈를 했고 이 여성은 기쁘게 그러면 이제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 쪽에 장인 장모가 되실 예비 처가에 인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예비 신부의 부모님은 우리 사위감 좋다 허락을 또 하셨어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결혼 준비에 들어가는데 이 남자친구 예비 신랑 쪽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좀 시간이 없고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 쪽이 주도적으로 먼저 결혼 날짜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당한 예식장을 계약을 하고 요즘에 스드메라 그러죠. 예.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웨딩 드레스, 또 메이크업 이런 거 다 예약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더불어서 신랑 턱시도에 이제 신혼집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결혼 준비가 많은데 신혼 여행까지 주로 예비 신부가 하나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꼭 그 징조라는 게 있잖아요. 있죠. 징조. 예. 이제 징후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하려면 하나하나 어떤 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신랑이 이제 소극적이었고 가장 중요한 게 그 양가 부모의 어떤 상견례잖아요. 상견례도 계속 미뤘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결혼식 날짜가 자꾸 다가오는데 네. 상견식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여성의 어머니 쪽에서는 빨리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계속 독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 남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이 아프시다. 그리고 뭐 일이 바쁘다. 이러면서 차일피일 미뤘어요. 사실 이때 여성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답니다. 이때 좀 깊숙이 더 알아봤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도 이제 그냥 넘어가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성이 한참 진행 중인데 나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결혼식 날짜 좀 미루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청첩장도 다 돌린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사정이 좋지 않으면 내가 결혼식 준비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일에 좀 매진해라. 그리고 빨리 우리 결혼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신혼집 구하는 것도 이 여성이 했다고 그래요. 물론 뭐 신혼집은 계약금만 준 상태고요. 혼수도 혼자서 좀 보러 댕겼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그 하다 보면 짜증나죠. 이거 그렇죠. 결혼 네.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짜증도 날 때도 많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바쁘고 좀 사업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내가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참았다고 그래요. 아마 이 여성분도 그런 고민을 해요. 내가 이 결혼 해야 되나? 그렇지만 이미 이제 결혼 날짜도 잡고 청첩장도 돌렸는데 일정은 다가오는데 그런 어떤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결혼식 당일날 이 신랑이 나타나질 않아요. 네. 여자에게 결혼식은 판타지입니다. 근데 딱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메이크업 받으러 가야지 하고 왔는데 보통 남자 신랑하고 신부 메이크업을 같이 받거든요. 근데 남편이 안 보입니다. 남자친구가 그래도 오겠지. 이제 메이크업 다 받고 드레스도 갈아입었는데 여전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겁니다. 어디야? 근데 전화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식장 가면 오겠지 하고 식장을 딱 갔는데
남자친구는 결국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자신이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남게 되는데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도 무효가 됐고요.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자신은 망신을 당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것도 무섭다. 그리고 회사 가기도 두렵다라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제로 또 이제 예비 그 장인 장모는요.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셨대요. 그래서 충격도 많이 크다고 하십니다. 결혼식 당일에 저런 일 당하면 여성은 받아야 할 어떤 뭐 고통, 충격이라는 것은 뭐 누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만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인 건데. 아,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아니 왜 이렇게 무책임할까? 결혼식 날 왜 안 나타난 거예요? 네, 저도 모릅니다. 네, 제가 예비 신랑과 연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제 주변에서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은 결혼식을 잡아놓고 파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소통을 해요. 왜 이제 이 결혼을 물러야 하는지. 우리가 다룬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결혼식을 사정상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청첩을 다 해놓고도. 근데 이것도 서로 합의를 해서 날짜와 뭐 장소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결혼식이 다 잡혀 있고 비용도 들어가고 준비가 끝났는데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신랑이 오지 않았다. 네. 뭐 신부가 오지 않아도 마찬가지지만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이 신부가 가장 답답하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 그치. 이 예비 신랑은 연락이 두절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 왔는지 너무 듣고 싶을 거예요, 당사자가. 네. 그런데 모르는데 딱 한 가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자, 그동안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좀 수동적이었고 좀 뒤로 빼는 듯한 느낌이었고 끝내도 안 했잖아. 상견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면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의로 이런 것인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지 너무나 듣고 싶고 궁금하죠.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애초에 결혼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닌가. 여기에 이제 생각이 미치면서 하루하루가 괴로운 게 신부의 마음이에요. 이 신부 부모님도 너무 괴로운데 딸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야, 다 잊자. 다 잊어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는데 이 딸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트라우마고요. 그래서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해결을 보리라 결심하게 된 아니 상황입니다. 오늘 뭐 상담하신 여성분들 용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면서도 용서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요. 무책임하게 결혼식 날을 오지 이런 게 않고 어딨어? 저렇게 회피한다고 하면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연 보내주신 30대 여성의 궁금증 정리를 해볼까요?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은 신랑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저와 부모님의 정신적인 고통이 심한데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일단 첫 번째부터 좀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은데 사기죄라고 하는 것이 약간 뭐 금전적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금전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속아서 상대방에게 건네줬을 때 사기라고 하고 저희 사건 반장에서도 이런 거 다루지 않습니까? 뭐 학력을 고학력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뭐 사업한다면서 돈을 얼마를 뜯어가고 결혼 준비한다 그러면서 결혼식 주택 비용으로 받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 준비를 안 했고 이럴 때 사기인 거지 네. 이 남성이 그러지는 않았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돈을 빌미로 속였을 경우에가 그렇죠.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는 근데 거죠.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네. 돈 뭐 재물을 얻어간 건 아니라서 사기죄는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기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뭔가 속임을 당했다 하면 사기죄라고 얘기를 많이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적인 사기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달라요. 상식적 수준의 사기죄는 다른 거네요. 거짓말 한다 해서 이게 다 사기가 되는 거 아닙니다. 뭐 거짓말을 사게 되면 저도 막 계속 사기를 하는 결과죠.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속인 다음에 속게 만들어서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 관계가 인과관계가 연관성이 있어야지 형법상에 처벌받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막 거짓말 했겠죠. 또 묵시적으로 속인 것도 있는데 이 지금 본인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결혼식 날 안 왔고 왜 이렇게 상견례 안 하고 이런 거 속였던 부분 저 확인이 안 됩니다. 네.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얻은 이익이 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됐고 분명히 이 여자친구 예. 입장에 상당히 화가 나지만 법적으로 이 남자를 어떻게 좀 처벌받게 하거나 책임을 물리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금전적 대가를 목표로 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 사기죄가 형성이 되는 건데 지금 이 단계에서 신랑은 그냥 결혼식 자체만 회피했기 때문에 거짓말만 했다라는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 아니 신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결혼한다라고 믿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왔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된 격이고 그 사람이 어떤 위신과 명예로 사는 건데
그 유심과 명예가 실추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될지는 좀 의문이고요. 우리 민법에는 약혼을 했을 때 약혼을 파기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약혼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법상 손해배상보다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고 돈을 들여서 뭐 예식장도 잡고 그것을 깨졌음의 그 비용하고 또 그리고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 이 정도는 그 사람을 찾아낸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근데 그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손해배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손해배상이 될 것 같은데 신부로 생각했을 때는 그게 돈으로 생각했을 때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게 충격이 큰 거 아니에요?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사실 그래서 네. 이제 뭐 변호사들은 우리 법원이 정신적 피해 배상이 좀 약하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이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 체제로 봤었을 때는 실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뭐 해지를 했다거나 했을 때는 위자료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위자료를 많이 청구하거나 받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으로 뭐 지금 신부가 쓴 돈이 있잖아요. 예. 사실 저는 이제 박 변호사가 조금 다르게 약혼 부당 파기 정도로는 손해배상이 청구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때 따지는 방법이 조금 논란이 되기도 해요. 어떤 거였냐면 이게 그 결혼이 아니라 약혼 부당 파기 이렇게 됐었을 게 결혼식만을 위해서 쓴 비용들 있죠. 예. 그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반지를 주고받았다 그러면 남성이 돈을 써서 여성에게 준 반지는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돌려달라는 말을 못하고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게 반지를 줬지만 여성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서 반지는 2개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예. 그런 원리로 모든 걸 다 쓰는데 다만 결혼 자체만을 위해 쓴 비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복을 샀다, 그러네. 웨딩드레스 샀다 그렇죠. 이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 요즘 그거 많이 하잖아요.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뭐 다이어트 같은 거 하시기도 하고 네. 피부 시술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거는 또 우리 법원이 어떻게 보냐면 그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예. 그건 또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안 된다. 넣어주는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박합니다. 사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고통 자체로는 금전적 계산은 상당히 어려운데 실제 갔을 때는 결혼식 비용 정도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유사한 지금 사건이 하나 네. 있어요. 이 결혼 당일날 교통사고 났다면서 잠적해버린 신랑이 있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신부 측이 화가 나서 2억 원 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뭐 기각을 해버렸거든. 거의 기각을 해버린. 2억 원 될라 그러면 정신적 손해 같은 게 큰데 결혼식을 못함으로써 이러는 이 물질적 손해 자체가 뭐 300만 원, 400만 원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밖에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걸 봤을 때 이 사건도 청구는 한다 하더라도 크게 보상을 받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혼식 날 그 사라져가지고 이 사라진 신랑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법적으로 했을 때는 형사소송 자체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한 200~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건데 본인이 쓰신 건 다 받을 그러니까 수 있고 다 거기에 쓴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위자료는 크지 않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민사로라도 받긴 받으셔야 금액 되고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네요. 고통에 비해서는 그 대가가 너무 약하다. 징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